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팔을 자른 건 의사가 아니라 내가 빼간 그 돈이야.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을 어떻게 해? 엄마 일단 수술부터 받아야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건강과 평온이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회복실 천장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순자는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움직이려 했는데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마치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감각이 끊긴 채였어요. 보호자분 결제가 확인이 안 되셨는데요. 커튼 사이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1280만 원이요. 수술비 포함해서요. 1280만 원. 그 숫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순자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려 했는데 손바닥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았죠. 손가락이 그냥 미끄러졌어요. 보호자분이 누구시죠?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박은주 씨요. 며느리분이시죠? 며느리.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죠. 전화를 걸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은주 이름을 눌렀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울렸어요. 한 번 더 걸었죠. 또 한 번 더. 받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연락이 안 되시면 수술 일정은 보류됩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규정이라는 단어가 들렸죠.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는데 마침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알았죠. 지금 자기 몸도 돈도 자기 손에 없다는 걸요. 복도가 길었어요. 민석이 앞서 걸었는데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였죠. 엄마, 여기서 기다려. 상담실 문 앞에서 민석이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순자는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깨가 다시 굳어드는 게 느껴졌죠. 보호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자는 문 밖에 남았죠. 유리문 너머로 민석의 뒷모습만 보였는데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죠.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모았어요. 저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 병실을 나와 다시 복도로 나왔는데 민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상담실 문 앞에 다시 섰을 때 유리문 너머로 상담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순자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팔이 다시 굳어들었죠. 민석은 안으로 들어가고 순자는 문 밖에 남았어요.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만 들렸죠. 작은 상담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는데 A사 용지가 여러 장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죠. 박은주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는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죠.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로 밀려왔어요. 순자는 명함을 보지 않고 시선을 은주에게 고정했죠. 은주야, 이게 무슨... 어머님, 은주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말했는데 그 톤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들렸죠. 치매 가능성 때문에 미리 정리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치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어머님, 증여 서류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죠. 날짜 확인하세요. 도장도 여기 있고요. 서류를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개월 전이었죠. 그날 순자는 은주와 함께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 통장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증여였어요? 위임이요. 재산관리 위임이요.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아니, 어쩌면 원래 이랬는데 순자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어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말씀 안 하셨어도
보면 알죠. 은주가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톱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는데 매니큐어까지 발라져 있었죠.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주름지고 관절이 튀어나온 손이었죠.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사무적이어서 순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순자가 아들을 보자 민석은 시선을 피했어요. 민석아, 엄마, 법적으로 이미 정리된 거라서. 민석이 짧게 말했어요. 순자를 보지 않은 채였죠. 법적으로? 내가 언제 그걸 동의했어? 도장 찍으셨잖아요. 엄마, 그게 이런 거였어? 나는 통장 정리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다 설명했어요.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어머님이 안 들으신 거죠.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병원 로비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납 창구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순자는 번호표를 받아쥐었죠. 손바닥 안에서 종이가 구겨졌어요. 84번. 화면에 번호가 떴어요. 순자는 창구로 다가갔는데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물었죠. 보호자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본인인데요. 아, 여기 보호자 서명란에 다른 분 이름이 있어서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서명란에 박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순자는 그걸 언제 동의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결제가 보류 상태세요.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며느리. 아까 같이 있었는데. 순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은주는 보이지 않았죠. 민석도 사라졌어요. 로비 의자에는 낯선 사람들만 앉아 있었죠. 다음 분.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는 창구를 벗어나 복도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만 울렸죠. 민석에게도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로비를 나왔죠. 약국으로 갔어요. 병원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는데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죠. 잠깐만요. 약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죠. 고객님, 결제가 안 되는데요? 왜요? 제 처방전인데. 시스템상 보호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떠요. 또였어요. 또 보호자였죠. 현금으로 드릴게요. 순자는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을 꺼내 열었는데 카드만 몇 장 있을 뿐 현금은 없었죠. 언제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카드는 안 되세요? 카드도 제한인가 봐요. 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지갑을 다시 닫아 가방에 넣었죠.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약국을 나왔어요. 거리가 시끄러웠는데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공사 소음이 뒤섞여 들렸죠.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기엔 돈이 아까웠고 집까지 버스로 가려면 2번 갈아타야 했죠. 의자에 앉았는데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어요.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봤어요. 아무 알림도 없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는데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죠. 어깨가 아파서 손잡이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좌석은 이미 다 찼고 할 수 없이 서서 가야 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흔들렸는데 순자는 손잡이를 꽉 잡았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렸어요. 옆 사람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순자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할 기력도 없었죠. 첫 번째 환승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햇빛이 눈부셨죠.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어깨에서 통증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어요.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오늘은 훨씬 멀게 느껴졌죠.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어깨가 쑤셨어요. 골목 입구에 작은 슈퍼가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문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순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순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지금은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 현관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죠. 열쇠 구멍을 한 번에 맞추지 못해서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은주가 미리 가져다 둔 것 같았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발신인 이름은 없었죠. 순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졌는데 뜯어볼까 말까 망설여졌죠. 결국 뜯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등을 기대니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병이 보였는데 손을 뻗었지만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었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다시 소파로 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 바닥에 깔렸는데 빛이 점점 어두워졌죠.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대로였죠.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부엌으로 가서 뭔가 해먹을 기력이 없었죠. 냉장고에 반찬이 있었지만 밥을 하려면 쌀을 씻고 밥솥을 켜야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죠.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어요. 혹시나 싶어 은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왜요, 어머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은주야, 나 수술비가 그거 병원에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제가 안 된대. 내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은주야, 잠깐만.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는데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이 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졌죠.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였는데 보통 이 시간이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다시 봤어요. 결국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천천히 뜯었죠.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증여계약서였어요. 날짜가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맨 아래에 순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순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재산 목록, 금액, 증여자, 수증자 모든 게 적혀 있었는데 순자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은주가 뭐라고 했었죠? 통장 정리한다고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믿고 도장을 찍었던 거였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는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다시 소파에 기댔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아까 병원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 순자는 전화를 걸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어요.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지 못했죠. 가방에 남아있던 약을 꺼냈는데 손바닥 위에 알약을 올려놓고 물을 마시려 했어요. 물컵을 잡으려는데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마이너스. 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순자는 휴지를 꺼내 닦으려 했지만 허리를 숙이자 어깨에서 통증이 올라왔어요. 신음이 새어나왔는데 그대로 주저앉았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축축한 느낌이 무릎에 닿았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물을 닦을 기력도 일어설 기력도 없었죠.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했어요. 불빛 아래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지만 순자는 보지 못했죠.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소파 끝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죠. 요양원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가 주방에서 찻잔을 들고 나왔어요. 접시에 과자도 몇 개 올려놓았는데 정갈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요. 순자는 그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요즘 날짜 기억하세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미소를 띤 얼굴이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업무용처럼 느껴졌죠. 오늘이 며칠이죠? 순자는 대답했어요. 12월 20일이요. 아, 맞으세요. 그럼 약은 잘 드세요? 먹어요.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죠.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가끔 깜빡하세요. 약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요. 순자는 은주를 봤어요. 며느리는 찻잔을 들며 시선을 피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럴 수 있죠.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상담사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기계적으로 느껴졌죠. 저희 시설은 24시간 케어가 가능해요. 식사도 제공되고 건강 체크도 매일 하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상담사를 바라봤는데 여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팸플릿을 꺼냈죠. 한번 둘러보세요. 사진이 많아서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팸플릿이 순자 앞으로 밀려왔어요. 표지에는 화려한 사진이 인쇄돼 있었는데 깨끗한 방과 웃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죠. 순자는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반들반들했는데 손가락으로 넘기자 페이지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죠. 월 비용, 입소 비용, 추가 서비스 비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본 월 비용이 300만 원이고요. 간호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100만 원 정도 더 드세요. 한 달에 400만 원이요? 네.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시니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순간 순자는 알았어요. 은주가 이미 자기 재산에 대해 얘기했다는 걸요. 생각해보세요. 상담사가 일어났어요. 은주가 현관까지 배웅했는데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은주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좋은 곳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 계신데 만족하신대요.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나는 잘 먹어. 어제도 깜빡하셨잖아요. 순자는 어제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병원 다녀와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주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나 치매 아니야. 아직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요. 은주가 찻잔을 치우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럽게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일이 있어요.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는데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팸플릿을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명함만 남았는데 명함을 보니 전화번호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물이 왔어요. 순자는 현관 우편함을 열었는데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죠. 법원 봉투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는데 한정후견 신청서였죠. 신청인 이름에 박은주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펼쳤죠. 사유란에는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인쇄돼 있었어요. 치매 초기 의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재산관리 능력 미흡, 보호자 관리 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는데 순자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첨부 서류도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기록, 그리고 은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지였죠. 11월 3일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음. 11월 15일 약 복용시간 착각. 12월 1일 같은 질문 반복. 순자는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판정, 후견인, 관리, 제한. 서류에 적힌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접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 않았죠. 봉투 안에 넣으려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회색이었는데 비가 올 것 같았죠.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엄마, 응, 은주한테 들었어. 요양원 알아보고 있다면서.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나 멀쩡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민석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법원에서 서류 왔더라. 이게 뭐야? 후견 신청? 그거 은주가 어머님 재산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재산인데 왜 보호해? 엄마, 요즘 사기 많잖아. 혹시라도 이상한데 돈 쓰시면 어떡해. 나 그런 거 안 해. 엄마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순자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석아,
너는 내 편이 아니니?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도 엄마 걱정해서 그래요. 은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걱정이야?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거실이 너무 조용했죠.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죠. 고객님, 통장 사용이 제한돼 있으세요. 왜요? 시스템에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또였어요. 또 보호자 동의였죠. 이거 내 통장인데요. 네, 맞으세요. 근데 시스템상 제한이 걸려 있어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순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동의서 받아오시면 돼요. 순자는 일어났어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는데 거리가 시끄러웠죠. 차 소리, 사람 목소리, 공사 소음, 모든 게 귀에 쨍쨍 울렸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돈인데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나?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하지만 은행 직원은 규정이라고 했죠. 법적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약이 떨어져서 처방전을 들고 갔는데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고객님, 결제가 안 되는데요. 왜요? 보호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떠요. 순자는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내밀었는데 약사가 단말기에 찍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죠. 카드도 제한이에요. 현금은요? 현금은 되는데. 가지고 계세요? 순자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죠. 약값은 12만 원이었어요. 다음에 올게요. 약국을 나왔어요. 어깨가 욱신거렸는데 약을 못 사서 오늘 밤도 통증을 참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테이블 위에 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요양원 입소 안내서였는데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죠.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입소 준비물, 건강검진 항목, 보호자 동의서. 맨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는데 역시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은주였어요. 어머님, 서류 보셨어요? 응, 봤어. 서명하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나 아직 생각 중인데. 어머님, 빨리 하셔야 자리 있어요. 거기 대기가 길거든요. 나는 가기 싫다고.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발 좀 협조해주세요. 저도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힘들어 달라고 했어?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제가 신경 써야 하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한숨을 크게 쉬었는데 그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선명하게 들렸죠.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봤는데 서명란이 눈에 들어왔죠. 펜을 집어들었어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죠. 결국 쓰지 않았어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밤이 됐어요.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약이 없었죠. 가방에 남아있던 약을 꺼내봤지만 한 알밖에 없었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부터는 어떡하지? 순자는 약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을 위해 아껴둬야 할 것 같았죠. 어깨가 아팠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죠.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 못 쓴다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그걸 못 꺼낸다니. 법적으로, 규정상, 보호자 동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불을 끄지 못한 채 그냥 누워 있었어요. 법원 민원실 창구 앞이었어요. 순자는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났죠. 화면에 자기 번호가 떴고 창구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서류가 접수돼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법원 봉투를 꺼냈는데 손이 떨렸죠. 추가 의견은 후견 신문 때 말씀하세요. 신문이 언제예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럼 언제쯤이요? 저희도 몰라요. 법원에서 통지 나가요. 직원이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순자는 창구를 벗어났는데
뒤에서 다음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죠.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갔는데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뛰어갔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갔죠.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방 속에서 법원 봉투가 만져졌는데 구겨진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죠.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는데 손으로 눈을 가렸죠. 계단이 길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는데 숨이 찼죠.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손잡이를 꽉 쥐었는데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했던 거였죠.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어요. 민석에게도 걸었는데 역시 신호음만 울렸죠. 순자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순자는 맨 뒤에 섰죠. 앞 사람의 등을 보며 서 있는데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팔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통증이 올라왔죠.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죠.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어깨가 아파서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좌석은 이미 다 차 있었고 할 수 없이 서서 가야 했죠. 병원에 갔어요. 진료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순자는 접수대에 줄을 섰죠. 앞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례가 됐어요. 진단서 발급 부탁드려요. 순자가 말했어요. 접수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는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동의 필요하세요. 왜요? 본인인데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또였어요. 똑같은 말이었죠. 순자는 한숨을 쉬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수술 일정은 어떻게 됐어요? 조정 중이에요. 언제쯤이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다음 사람을 불렀죠. 순자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죠. 소리는 작았고 자막만 흘러갔어요.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욱신거렸는데 약을 먹지 못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죠. 대기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는데 집에 돌아가려면 또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일어났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빨리 걸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겨우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숨이 가빠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순자는 상자를 들어 올렸죠. 무거웠어요.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는데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요양원 책자였어요. 표지에 사진이 인쇄돼 있었는데 웃고 있는 노인들과 깨끗한 정원, 넓은 식당이 보였죠. 발신인은 은주였어요. 순자는 책자를 넘겼는데 페이지마다 안내문이 적혀 있었죠. 프로그램 소개, 시설 안내, 입소 절차,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순자는 책자를 덮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거실이 조용했죠.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기대니 몸이 푹 꺼졌는데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는데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은주에게 아니면 민석에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와달라고? 그들은 이미 자기들 방식으로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밤이 됐어요. 약 먹을 시간이었는데 약이 없었죠.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약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는데 이걸 오늘 먹을까 내일 먹을까 고민됐죠. 물컵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는데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죠. 덜컥 마이너스. 컵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다행히 물은 안 쏟아졌는데 컵이 비어 있었거든요. 순자는 바닥에 앉아 컵을 주워 올렸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바닥이 차가웠는데 일어설 기력이 없었죠.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바닥에 짚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무릎에서 소리가 났죠.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봤어요. 화면을 켰는데
시간이 밤 10시였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석이 받았어요. 배경으로 TV 소리가 들렸죠. 민석아, 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약이 없어서 약국에서 못 샀어. 왜요? 결제가 안 된대. 보호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아, 그거 은주한테 얘기해봐요. 은주가 전화를 안 받아. 바쁜가 보죠. 내일 다시 해봐요. 민석아, 나 지금 너무 아파. 엄마, 참으세요. 내일 은주한테 얘기할게요. 민석아,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요. 내일 전화할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이 더 어두워졌죠. 손바닥에 올려놓았던 약을 봤어요. 작은 알약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결국 입에 넣었죠. 물 없이 삼켰어요.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어둠만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깨가 아팠고 팔이 저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 규정상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눈을 뜨고 다시 천장을 봤는데 여전히 어둠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온몸이 뻐근했어요. 일어나 앉았는데 허리가 굳어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였는데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병이 무거웠죠. 양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고 물이 바닥에 조금 쏟아졌죠. 현관벨이 울렸어요. 순자는 물컵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는데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죠. 김순자 씨 맞으세요? 네, 서명해 주세요. 단말기를 내밀었는데 순자는 펜을 들고 이름을 썼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택배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상자가 작았죠. 테이블에 놓고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는데 보험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죠.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요청, 보호자 동의서 필요, 또 보호자였어요. 순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는데 손에 힘이 빠졌죠.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고객님이신가요? 저희 은행인데요. 네, 계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보호자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고객님 계좌가 제한 상태라서 보호자분 확인이 필요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객님? 네. 보호자분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은주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렸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나갈 데도 없었고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은행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갔어요. 모든 게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죠. 저녁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상해가고 있었어요. 밥을 해야 하는데 기력이 없었죠.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했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불이 붙었죠. 계란이 익어가는 걸 보며 서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계란을 접시에 옮겼는데 노른자가 터졌어요. 식탁에 앉아 먹었어요. 맛이 없었는데 억지로 삼켰죠. 물을 마시려 했지만 물컵이 무거워서 양손으로 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려다 멈췄어요. 내일 하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접시를 싱크대에 그냥 놓았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왔죠. 소리를 작게 줄였어요.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주였어요. 어머님, 은행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통장 좀 쓰고 싶어서. 왜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약 사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그거 제가 처리할게요.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요양원 서류는 보셨어요? 봤어. 서명하셨어요? 아직. 어머님, 빨리 해주세요. 자리 없어지면 한참 기다려야 해요. 나가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발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은주야, 나 정말 멀쩡해. 요양원 갈 필요 없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후회 안 해. 어머님은 모르세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까지 생각 잘해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소파 옆에 놓았는데 화면을 보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죠. 충전기를 꽂으려다 그냥 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는데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질까요? 아니면 오늘과 똑같을까요? 은행 상담실이었어요. 유리병 너머로 창구가 보였는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투자 손실로 일부 금액이 정리됐습니다. 투자요? 제가 언제 투자를 했어요? 고객님 계좌에서 출금이 있으셨는데요. 순자는 몸이 굳었어요. 출금이라니. 자기는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요. 내가 언제 출금했어요? 보호자분 명의로 처리됐어요. 직원이 종이를 출력했어요. 프린터 소리가 지지직 울렸는데 그 소리가 귀에 쨍쨍 울렸죠. 여기 보세요. 순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숫자가 줄지어 있었는데 출금, 출금, 출금. 날짜마다 출금 기록이 찍혀 있었죠. 잔액이 줄어 있었어요. 원래 있던 돈의 절반도 안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빠져나간 거예요? 6천만 원 정도요. 6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자는 종이를 내려다봤는데 글자가 흐릿해졌죠.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결정자는 보호자분이에요. 서명도 확인됐고요. 순자는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는데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눌렀죠.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보호자분한테 물어보셔야 해요. 또 법적으로라는 말이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생각나지 않았죠. 다른 거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는데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었는데 걸을 때마다 어깨가 쑤셨죠. 은행 출구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집 근처 약국으로 갔어요. 약이 떨어진 지 이틀째였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했죠. 결제가 안 되는데요. 왜요? 시스템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보호자분 승인 필요하세요. 순자는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을 꺼냈는데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말하려다 멈췄죠. 지갑을 열었는데 비어 있었어요. 카드만 몇 장 있었죠. 카드는 안 되세요? 약사가 물었어요. 카드도 제한인가 봐요. 순자는 지갑을 다시 닫아 가방에 넣었어요. 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순자는 그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약국을 나왔어요. 거리가 시끄러웠는데 차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기만 유리벽 안에 갇힌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어깨가 아팠는데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었죠. 할머니 한 분이 옆을 지나가다 순자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지나갔죠.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는데 서명란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죠. 노란색이었어요. 순자는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펜을 집어들었는데 서명란을 봤죠. 손이 떨렸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는데 이름을 쓰려고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펜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똥 마이너스 바닥에 굴러갔죠. 순자는 허리를 숙이려 했는데 어깨에서 통증이 올라왔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서류를 밀어냈죠. 서류가 책상 끝으로 미끄러졌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는데
민석이었죠. 엄마, 응, 은주한테 들었어. 은행 갔다 왔다면서? 응, 갔다 왔어. 왜 갔어요? 돈이 얼마나 남았나 보려고.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빠져나갔더라. 그게 투자한 거예요. 내가 언제 투자하라고 했어? 엄마, 돈을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은주가 좋은데 투자한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투자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죠. 요양원 서류는 서명했어요? 아직. 엄마, 빨리 하세요. 은주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나는 가기 싫다고.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발 좀 협조해줘요. 우리도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민석이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렸죠.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팠는데 부엌으로 가서 뭔가 해먹을 기력이 없었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우유 한 팩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이틀 전에 지났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라면을 끓여야 하나 생각했는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죠. 그냥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왔는데 앵커가 뭔가 말하고 있었죠. 소리를 키웠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죠. 여보세요? 사모님, 김세무사입니다. 오래된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했는데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오래간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는데 목구멍이 메었죠. 사모님?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세무사님, 제 계좌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계좌요? 무슨 일인데요? 이상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전화 너머로 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적는 소리였는데 규칙적이었죠.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방문할게요. 순자는 주소를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주소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죠. 내일 오전에 갈게요. 통장이랑 관련 서류 준비해 두세요. 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내일 봬요. 통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으로 갔죠. 서랍을 열었는데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증여 서류도 꺼냈어요. 법원 봉투도 꺼냈는데 한정후견 신청서가 들어있었죠. 은행에서 받아온 출금 내역도 꺼냈어요. 서류를 하나씩 펼쳐놓으니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순자는 서류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출금 날짜, 금액, 잔액 하나씩 확인했죠.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계산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는데 순자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있던 입소 동의서를 다시 봤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었는데 형광펜 표시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죠. 순자는 동의서를 뒤집어 놓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소파로 가서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 세무사가 온다.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똑같은 말만 들을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보호자가 결정한 거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어둠이 무거웠는데 숨쉬기가 힘들었죠.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는데 창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어깨에서 통증이 올라왔죠. 한 손으로는 힘이 부족했어요.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밀었는데 창문이 조금 열렸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 폐속까지 차가움이 퍼졌죠.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가 조용했는데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고 있겠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순자는 창문을 닫았어요. 다시 소파로 가서 앉았는데
시계를 봤죠. 밤 11시였어요.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약이 없었죠.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질까? 세무사가 와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줄까? 아니면 오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을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는데 시간만 흘러갔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어요. 아침 9시였어요. 현관벨이 울렸는데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났죠.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서 온몸이 뻐근했어요. 문을 열자 김 세무사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 오래간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세무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죠. 순자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류부터 볼게요. 세무사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순자는 어젯밤에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는데 통장과 증여 서류, 법원 봉투, 은행 출금 내역이었죠. 이게 다예요? 네. 세무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쳤어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가끔 펜으로 뭔가 표시를 했죠.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지켜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세무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쪽 계좌,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무사가 출력물 한 장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돼 있었는데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죠. 여기 보세요. 수술 예정일이 10월 15일이죠? 네, 그날 해외 결제 기록이 있어요. 순자는 종이를 당겨봤어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이었죠. 장소는 파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1280만 원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수술비와 똑같은 금액이었죠. 카드 명의는요? 박은주 씨예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꽉 쥐었는데 구겨졌죠. 그날 은주는 병원에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았고, 맞아요. 해외에 있었죠. 세무사가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A사 용지였는데 여러 줄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죠. 위임장 날짜 보세요. 여기 9월 5일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이 카드 승인 시각을 보면 세무사가 또 다른 출력물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숫자를 따라갔는데 9월 5일 오전 11시라고 적혀 있었죠. 9월 5일 오전 11시에도 해외 결제가 있어요. 위임장 서명하기 전에요. 순자는 두 장의 종이를 번갈아 봤어요. 시간이 엇갈려 있었죠. 위임장을 작성한 시간과 카드를 사용한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모님이 도장 찍을 때 며느리는 이미 해외에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박혔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작은 실수가 남았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세요. 후견 신문 때요. 충분해요? 충분하죠. 날짜와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세무사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에 넣으면서 순자에게 건넸죠. 이거 잘 보관하세요. 신문 날짜 나오면 꼭 가져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세무사가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는데 문 앞에서 멈춰섰죠. 사모님, 힘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네. 순자는 세무사를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테이블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죠. 순자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웠는데 이 안에 증거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소파에 앉았어요.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생각이 복잡했죠. 이걸 정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아니면 은주에게 먼저 얘기해야 할까? 전화가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엄마, 응, 아까 누가 왔다 갔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 은주가 CCTV 확인했대요. 남자가 왔다 갔다면서요. 아, 현관 CCTV. 순자는 그걸 깜빡했어요. 은주가 설치해뒀던 거였죠. 세무사님이 왔다 가셨어. 왜요? 계좌 좀 봐달라고.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괜히 그러지 마세요. 은주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 뭐가요? 순자는 말을 멈췄어요. 지금 민석에게 얘기해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서 얘기해야 할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한 의심하지 마세요. 은주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요양원 서류는 서명했어요? 아직. 엄마, 알았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파일을 다시 봤는데 증거가 여기 있었죠. 시간과 날짜가 맞지 않는 기록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록을 확인해야 했죠. 세무사가 말한 대로 병원 기록과 카드 결제 기록을 대조해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에 파일을 넣고 현관으로 나왔는데 신발을 신으려다 멈췄죠. 어깨가 아팠어요. 신발끈을 묶을 수가 없었죠. 슬리퍼를 신었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원무과 창구로 갔는데 접수 직원이 순자를 알아봤죠.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록 열람 신청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동의 필요하신데요. 순자는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어요. 세무사가 정리해 준 거였는데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이거 좀 봐주세요. 직원이 메모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는데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죠.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자리를 떴어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순자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죠.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창구 앞을 지나갔는데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죠.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어요. 직원이 나왔어요. 상급자도 함께 나왔는데 중년 남자였죠. 환자분이세요? 네. 기록 열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가 나왔어요. 순자는 펜을 들었는데 이름을 적었죠.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주소를 적고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병원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죠. 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조용했는데 순자는 소파에 앉았죠. 팔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렸어요. 통증이 여전했는데 오늘은 참을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화를 걸지 않았죠.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은주에게도 민석에게도요.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새 파일을 하나 꺼냈는데 세무사가 준 출력물을 넣었죠.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영수증도 봉투에 모았는데 약 봉투도 옆에 뒀죠.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는데 날짜를 적었죠. 오늘 날짜였어요. 그 옆에 세무사 방문, 병원 기록 신청이라고 적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였는데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죠. 순자는 수첩을 덮었어요. 파일 옆에 뒀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햇빛이 밝았죠. 순자는 커튼을 젖혔어요. 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눈이 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죠. 계란 2개가 남아 있었어요. 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먹었는데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죠.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씻고 젓가락을 씻고 싱크대를 닦았는데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죠. 밤이 됐어요. 약은 여전히 없었는데 어깨가 욱신거렸죠.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는데 불을 끄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증거가 있었죠. 날짜와 시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들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았는데 오랜만이었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했지만 있었는데 거실을 은은하게 비췄죠. 순자는 그 빛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거였는데 준비하는 거였죠. 법원 신문 날짜가 나올 때까지요. 법원 신문실이었어요. 테이블이 길었는데 판사가 맨 앞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서기가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순자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는데 맞은편에는 은주가 있었죠.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민석은 은주 옆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였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수술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진단서였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죠. 이거 봐주세요. 판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천천히 읽었는데 안경 너머로 눈이 움직였죠. 수술 필요 소견이 나왔네요. 날짜는 10월 15일이요. 순자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날 수술 못 받으셨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순자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영수증 사본이었는데 빨간 글씨로 보류라고 찍혀 있었죠. 결제가 보류됐어요. 판사가 영수증을 봤어요. 금액을 확인했죠. 1280만 원이네요. 맞아요. 김 세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USB를 꺼내 법원 컴퓨터에 꽂았는데 화면에 표가 떴죠. 여기 보시죠. 세무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순자는 세무사의 뒷모습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해외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보였어요. 장소는 파리, 금액은 1280만 원, 카드 명의는 박은주였죠. 같은 시각에 병원에서는 수술비 결제가 보류됐죠. 세무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병원 기록이었는데 시간이 똑같았죠.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판사가 은주를 봤어요. 설명해 보세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일정상 불가피한. 일정상? 판사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수술 예정일에 해외에 있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주를 쳐다봤는데 은주는 고개를 숙였죠. 세무사가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위임장 날짜를 보시죠. 화면에 위임장 사본이 떴어요. 순자도 그 서류를 알고 있었는데 3개월 전에 도장을 찍었던 거였죠. 9월 5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카드 승인 시각을 보면 세무사가 다른 거래 내역을 띄웠어요. 순자는 화면을 응시했는데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9월 5일 오전 11시, 장소는 밀라노, 금액은 850만 원, 카드 명의는 박은주였어요. 위임장 서명 전에 이미 해외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판사가 물었어요. 세무사가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하죠.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신문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는데 순자는 숨소리까지 참았죠. 은주의 손이 서류를 넘겼어요. 손끝이 떨렸는데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변호사가 주워 올렸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펜으로 뭔가 적었는데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죠.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병원 기록과 카드 결제 기록, 위임장 날짜를 모두 대조해야겠습니다. 네, 서기가 기록을 입력했어요. 키보드 소리만 들렸는데 타닥타닥 규칙적이었죠. 판사가 은주를 봤어요. 보호자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은주는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네. 판사가 기다렸어요. 은주는 물컵을 집어들었는데 물을 마시려다 다시 내려놓았죠.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 수술을 막으셨나요? 판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는데 대답하지 못했죠. 변호사가 말하려 했어요. 재판장님, 이건 변호사님, 지금은 신청인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는데 서류를 뒤적거렸죠. 신문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은주를 봤는데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죠.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수술이 미뤄진 후 어떠셨어요? 순자는 팔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고르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또렷했죠. 수술이 미뤄진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말을 이었죠. 약도 제대로 못 샀어요. 은행도 못 갔어요. 제 돈인데 제가 쓸 수 없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출금 내역이었죠.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일주일 전이요. 왜 그제야 알았죠? 기록을 못 봤으니까요. 제한이 걸려 있어서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했는데 펜을 놓고 은주를 봤죠. 신청인, 할 말 있으세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는데
입술을 떨며 말했죠.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수술을 받고 돈을 빼내셨나요? 판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고개를 떨어뜨렸죠. 증거가 명확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아요. 위임장을 받을 때 이미 해외에 계셨고 수술 예정일에도 해외에서 같은 금액을 사용하셨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서류 검토 후 판결하겠습니다. 추가 신문은 필요하면 통지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어요. 모두 일어섰는데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죠.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변호사가 팔을 잡았죠. 가시죠. 민석이 은주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은주가 일어났는데 비틀거렸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죠. 신문실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먼저 나갔는데 복도가 밝았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세무사가 뒤따라 나왔어요. 사모님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판결만 기다리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무사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순자는 복도 창가에 섰죠. 민석과 은주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앞서 걸었는데 세 사람은 순자를 보지 않고 지나갔죠. 민석이 잠깐 걸음을 멈췄는데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시 걸었죠. 순자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복도가 조용해졌죠.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보였는데 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았는데 천천히 걷고 싶었죠.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요. 1층에 도착했어요. 법원 로비가 넓었는데 사람들이 오갔죠. 순자는 출구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는데 순자는 옷깃을 여몄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순자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가운 손이 따뜻해졌죠.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좌석에 앉았는데 창밖을 봤죠.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는데 순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는데 생각이 복잡했죠.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죠. 여보세요? 김순자님이세요? 법원입니다. 네. 판결 일정 알려드리려고요. 일주일 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 일주일이었죠. 일주일 후면 판결이 나온다고 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순자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커튼을 걷었는데 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민석에게서도 은주에게서도요. 순자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죠. 약은 여전히 없었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는데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았죠.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요. 일주일 후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 봉투였는데 두꺼웠죠. 순자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판결문이었어요. 천천히 읽었는데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갔죠. 증여는 취소한다. 후견 신청은 기각한다. 재산관리 권한은 김순자 본인에게 환원한다. 박은주는 부당 인출 금액 70억 원을 반환하라. 수술비 128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 순자는 판결문을 접었어요. 가슴이 뛰었는데 손이 떨렸죠.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맑았죠.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는데 표정이 달라졌죠. 아, 제안이 풀렸네요. 네.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하고 싶어요. 직원이 통장을 출력했어요. 계좌 내역이 쭉 나왔는데 순자는 숫자를 천천히 확인했죠. 여기 보세요. 반환 입금 들어왔어요. 70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감정이 복잡했죠. 기쁘지만 씁쓸했어요. 카드 만들고 싶어요. 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이름을 적었는데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을 했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원무가 창구였는데 직원이 순자를 알아봤죠. 수술 일정 잡고 싶어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빠르고 경쾌했죠. 다음 주 목요일 가능하세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는 새로 만든 카드를 꺼냈어요. 플라스틱이 반짝였는데 자기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카드로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어요. B- 승인음이 울렸는데 그 소리가 명쾌했죠. 영수증이 나왔어요. 순자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접지 않았는데 그냥 가방에 넣었죠. 1280만 원. 이제 이 숫자는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8시까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는데 순자는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수술 당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 간호사가 안내했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는데 정말 긴장되지 않았죠. 아니요. 마취가 들어왔어요. 눈이 감기는데 천장등이 흐릿해졌죠. 순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눈을 떴어요. 회복실이었는데 천장등이 보였죠. 순자는 천천히 팔을 움직여 봤어요. 오른쪽 어깨가 반응했는데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였어요. 스스로 들어올릴 수 있었죠.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음 날 퇴원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죠. 테이블이 비어 있었어요. 서류도 봉투도 아무것도 없었죠. 순자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는데 그동안 모았던 서류들이었죠. 하나씩 확인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창가에 섰어요. 커튼을 걷었는데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팔을 들어 올려 봤어요. 아직 아팠지만 움직였어요. 자기 의지대로요. 오늘 결정을 내린 사람은 자기였어요. 모든 게 자기 손 안에 있었죠. 순자는 팔을 천천히 내렸어요. 숨을 들이켰는데 깊고 편안했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도 지나갔죠.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도 움직이고 있었죠. 불을 켰어요. 거실이 밝아졌는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편안하게요.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순자는 눈을 떴는데 시계를 봤죠. 아침 7시였어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는데 불꽃이 파랗게 올라왔죠. 차를 우렸어요. 향이 퍼졌는데 은은했죠. 컵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다봤는데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는데 입안에서 온기가 퍼졌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자기 하루, 자기 시간, 자기 결정이었죠.